지식 대결 무한 열정 장학 퀴즈의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오늘 장학 퀴즈는 전통의 도시 전주에서 연승 챔피언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실력이 검증된 챔피언들인 만큼 오늘 대결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누가 한국사 특집의 챔피언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전통의 도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장학 퀴즈. 1라운드는 전주 전통의 음식을 걸고 문화유적지를 누비는 두뇌 체력전으로, 2라운드와 3라운드는 한국사 퀴즈 대결로, 2014년 상반기 장학 퀴즈 챔피언 팀들이 장학 퀴즈 한국사 특집편에 참가한다. 전주 한옥마을을 누비게 된 1라운드. 장학 퀴즈 챔피언 10인의 전사들이 전주 오목대에서 첫 대결을 시작한다. 먼저 윷놀이를 통해 10명의 연승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었다. 말이 가장 멀리 간 민족사관구의 권현구, 구민석군과 이들이 선택한 전남 영광, 회룡고, 정세희, 조민경이 한 팀. 상대팀으로는 안산 동산구의 장예준, 박태원, 익산 이리구의 한결의 황준석 군이 이에 맞서고 윷놀이에서 꼴찌를 한 대구 한지구의 이주훈, 한창영 군이 나뉘어 각 팀에 배치됐다. 사연군, 팀명이 뭐예요? 저희 팀 이름은 2047 넘버입니다. 저희 모두 다 2승했기 때문이지요. 저희 팀장은 저희고요. 활기차고 좋은 경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2승은 없다. 2승 탈출 넘버 1. 저희 팀 이름은 하이팀이고요. 저희 팀장은 저희요. 저희 하이팀이라고 지은 이유는 여기 함지고랑 여기 안산 동산고랑 이리고에서 여기 앞글자를 따와가지고 하이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게 연승이 가장 많은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이 날아오른다. 하이팀!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IT 기기 및 핸드폰을 모두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팀장들 나와서 힌트 받아가세요. 한국사 특집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카드에 적힌 힌트를 보고 이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간다. 다음에 달라지죠.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숫자 한 번 더. 네, 다음 숫자 하나. 이거 홈플이라고 최명희문학관에서 이런 말이 홈플에. 나 최명희 문학관 어딘지 봤어요. 나도 나 알았어요. 그거 전주 있어.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 가자. 넘버원 팀 하이팀을 앞설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하이팀. 보다 이걸 두 번째 힌트가 필요하다. 태명이 홍불문학관. 이쪽. 이쪽에 이제 쭉 가운데 간 길이. 하이팀 드디어 출발. 하지만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현재 2승 탈출 넘버원 팀이 앞서 출발한 상황. 이쪽이다. 이걸로 보고. 경기전길로 치면 되겠다. 경기전길로 갈까? 경기전길로 가니 경기전이 돌담이 있어서 확실히 그러면 거리 2개 가고. 오케이. 가자. 반면 뒤처진 하이팀은 되게 상예가 그런 국어 관련 지식이 많아서 되게 좀 전에도 힌트 하나만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발로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겨대지 마.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이때 삼거리에서 마주친 10인의 전사들. 왜 뛰어? 우리 뛰어야 될 거잖아. 여긴가? 거리차를 좁힌 하이팀.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뛰는 게 제일 쓸데없는 거야. 저기. 저분. 무언가를 발견한 넘버원 팀. 왔다. 최명희 문학관. 불꽃처럼 살다간 혼불의 작가 최명희를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1930년대 전라북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우리 역사와 당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넘버원 팀에 먼저 주어진 두 번째 문제. 태조 이성 이거 경기전이야. 경기전. 태조 이성재 용환이 경기전. 여기 바로 오케이 빨리. 근데 경기전길로 바로가 있을 거야. 진짜 경기전길이 어디였어? 경기전 길로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가자. 아, 아쉽다. 이제서야 최명희 문학관에 도착한 하이팀. 그래도 유리해. 뭔진 몰라도 유리해. 경기전. 빨리. 지구를 찾아야 돼. 이걸 들어야 되지 않나? 들고 갈까요? 전주 한옥마을 곳곳이 곧 문제이자 정답인 1라운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넘버원 팀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하이팀을 앞설 수 있을까? 여쭤보자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되지. 저 죄송한데요. 경기전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근데 이쪽으로 할 건데. 이쪽이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이쪽이. 저기가 이쁜 것 같은데? 저기, 여기. 쟤네 가는 거야? 쟤 빨라.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뛸게요. 괜찮아, 달려! 조용하던 한옥마을에서 갑자기 펼쳐진 추격전. 용환. 이들을 이뚝 땀 흘리게 한 이곳은 도대체 어딜까? 주시위원회 건국하시고. 북서쪽에서 왔네. 저 사람. 전주의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전주 이씨 시조의 위패와 조선왕조실록 등 옛 고서들도 만나볼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나 어디였지? 과연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 신화 공상주는 신부 7일주를 아내로 맞아야 잘 살겠습니까? 이 영화가 전주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성동인 것 같은데. 하이팀 알아낸 것일까? 그때 거기 있잖아요. 저희 같이 나올 때 거기 맞다. 거기구나. 거기 가면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까? 저는 전국 3대 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성당을 추천합니다. 상호를 타게 되면 좀 전국 투어로 한번 전라남도 찍고 전주 가면 어디 가볼 거예요? 네 어디로 갈 성당 성당으로? 네. 거기구나. 형, 약속 지켰네요. 약속 지켰네. 수능 전에 지켰네. 역시. 같은 시각 2승 탈출 넘버원 팀. 성당. 전동성당? 전동성당 같지 않아?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맞아. 성당. 그거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나 전동성당. 저쪽 밖으로 나가야 돼. 경기전 바로 뒤야. 감사합니다. 자신을 찬 듯 걸음걸이도 느긋해진 하이팀. 친구 있으니까 훨씬 잘 풀린다. 처음에 스타트가 느려도 결의 덕분에 바로바로 맞추고 이렇게 이제 이기만 남았는데 이제 전주 딱 정식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비빔밥 우리 겁니다. 비빔밥이 아니지. 정식. 한편 역전당한 넘버원 팀도 출발.
이들이 세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영화 약속의 촬영지로 유명한 전동성당. 성당 내부의 둥근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눈에 띄는데, 이 전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당으로도 유명하다. 명장면으로 봤는데 명장면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되게 느낌이 숭고하다. 여기서 저희 엄마 아빠도 결혼 사진을 찍었다죠? 진짜? 예. 여기서 결혼 사진 찍으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우승의 승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고! 자, 이제, 가볼까? 이제 미션을 찾아서 갑시다. 예, 가요, 이제. 깃발을 찾아. 경기전에 이어 전동성당에도 먼저 도착한 하이팀. 다음 문제는 이거 풍남문이야. 풍남문이 뭔데? 풍남문이 옛 전주성의 남문인데 지금 전주성은 없어지고 이 문만 이번에도 전주와 가까운 전라북도 익산 출신 한겨레 군의 활약이 빛을 발할까? 다 알아, 다 알아. 그거 취할 필요 없네. 가자. 그래, 가자. 전주성이 그리고 그지 않아? 동학농민운동 때 네. 전주 화약을 맺은 곳 아닌가? 그죠? 맞죠? 바로 그 역사의 장면. 1차 동학농민운동, 네. 2차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왼쪽! 바로 왼쪽에? 어느새 후발주자가 돼버린 넘버원 팀. 호남 제일문이야. 호남 제일문. 전주에서 제일 큰 문이야. 이번에도 구민석 군의 번뜩이는 지식이 넘버원 팀을 구할 수 있을지. 이거 어딘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풍남문 진짜 시내 밖에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좀 거기까지 히치하이킹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풍남문이구나. 옛 전주 읍성의 남문인 풍남문은 임진왜란 때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졌는데, 과거 타락한 양반들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들이 최초로 전주성에 입성했던 의미 있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콩나물인가요? 콩나물이라고 하는데. 전주에 콩나물 그거. 국밥! 콩나물 국밥. 그래. 국밥 시장이 있어. 시장이 유명하긴 남부시장식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네. 이때 걸어 들어오는 넘버원 팀. 이게 다예요? 콩나물 국밥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뜬금없는 콩나물의 등장에 당황하기는 넘버원 팀도 마찬가지. 일단 바로 옆 재래시장으로 돌진하는 하이팀. 시장 맞겠죠? 시장에 콩나물이 거기밖에 없어. 시장밖에 없지. 어르신,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이 근처에 콩나물 파는 데가 어디? 잘 모르겠는데. 콩나물 국밥? 콩나물 파는데. 야채 같은 거는.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요? 그래요? 우리가 절로 하는 큰 길 있잖아. 나가면 야채 쭉 올라가면 옆으로. 우리 눈앞에서 놓치네.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1등이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이팀의 우승이 눈앞에 온 것일까? 설마 정신? 근데 생각만 많은 그 아저씨가 길 건너서 왼쪽으로 발견하라고 했어. 하이팀을 당황하게 만든 길거리 식사권. 그렇다면 1등 팀에게 주어지는 비빔밥 정식 식사권은 어디로 간 걸까? 네, 콩나물이라는 힌트를 받았어요. 콩나물이. 그럼 전주에 너무 많이 있어. 콩나물 국밥이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아요? 혹시 콩나물 국밥 거리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거리 같은 게? 거기가 많아요? 강원도? 가깝나요? 가까우면 가격대가 빨리. 형 감사합니다. 좌측이요? 큰 길에. 감사합니다. 야, 우리 쭈쭈 풀리는데요, 쭈쭈? 하지만 이 길이 우승과는 반대로 가는 길임을 하이팀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짜로 하시죠. 저 팀 이제 멘탈 붕괴에 빠졌을 거예요. 콩나물 국밥.
국밥? 어디 원조 같은 데 있나? 국밥집이 한두 개여야지. 원조. 그래, 남부시장에 콩나물국밥집 원조로 한 집이 있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일단 그럼 남부시장 가면 가면 네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콩나물이 첫 번째로 맞은 팀은 저기 있다, 찾다! 콩나물이다! 놀랍게도 I팀이었다. 계속 지고 있다가 콩나물 보고 그냥 방향을 잘 결정해서 이쪽으로 온 게 컸던 것 같아요. 민석이가 콩나물국밥을 이쪽에서 먹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콩나물 찾아가지고 미션 완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특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앉아서 비빔밥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승타시 농구 화이팅! 어느 것부터 먹어야 될지 승자들을 고민에 빠뜨린 진수성찬. 전주 비빔밥은 전주의 신미 중 하나인 콩나물로 지은 밥에 신선한 채소 등을 넣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식이다. 누나, 나는 먹고 너는 길거리에 있다. 미안해. 남부시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걔네는 지금 이거 먹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경주 끝에 먹게 된 늦은 점심. 밥이 아닌 칼국수로 허기를 달래는 패자의 아쉬움. 우승을 했는가? 아, 맛있겠다. 솔직히 나도 부러운데, 솔직히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맛있어. 이게 정말 맛있거든?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어, 우리들. 좀 부러워해줘, 거기서. 알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2, 3라운드 진짜 칠 것 같고요. 또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그 처음에 물어보는 할아버지 제가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열심히 싸웠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싸웠기 모두가 잊지 못할 장학 퀴즈 한국사 특집 1라운드. 발로 뛰고 몸을 아끼지 않는 멋진 승부의 세계를 보여준 우리의 연승자들이 역사의 보자 전주에서 펼치는 한국사 특집 2라운드와 3라운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라운드는 이곳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한국사에 관한 20문제를 풀겠습니다. 앞에 10문제는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을 깎이고 뒤에 10문제는 맞히면 20점, 틀리면 10점을 깎입니다. 오늘은 탈락이 없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려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세계 기록 유산이다. 자, 해룡고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 어디 있죠? 해인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라의 골품 가운데 하나로 거풍왕 때부터 생겨났다. 아, 해룡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진골입니다. 진골. 아닙니다. 자, 이번엔 안산 동산고. 답은? 답은 성골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신라의 여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골품을 가진 남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성고를 잘 맞췄습니다. 신라 골품 제도는 모두 5개로 구분이 되는데 뭐죠? 성골, 예. 성골, 진골, 예. 육두품, 예. 오두품, 자두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왕족입니까? 성골과 진골까지. 그렇습니다. 성골과 진골의 2개의 왕족 신분이 있었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는 하늘의 해안에 자주 그려지며 이번엔 2리고입니다. 답은? 정답은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정답입니다. 그렇죠. 고구려의 상징새이기도 하다. 현재는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새는 무엇일까? 삼조고를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고 다음 왕위를 이을 이 사람이 청나라의 자, 이번에 함지고 답은? 정답은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 아닙니다. 자, 해령고 답은? 답은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를 계기로 청나라의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하기도 했다. 누굴까? 소현세자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백제는 특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가진 문화로 유명하다. 특히 이것은 보통 4,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칼의 몸체 좌우에 1이고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이번엔 안산 동상고 답은? 정답은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 아닙니다. 자, 해령고 답은? 답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또 아닙니다. 더 드릴까요? 어떤 조약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함지고 답은? 정미칠조약입니다. 정미칠조약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한 의병들은 전국 각지에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고종의 시종 무관장이며 이 조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결한 이 사람은 자, 민사고 답은? 네, 정답은 민영환입니다. 민영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결한 이 사람은 누굴까? 민영환. 민영환이 누구의 조카죠? 명성황후의. 그렇습니다. 예,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주미 전권대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 특명 전권대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안산 동상고 답은? 3초 드립니다. 정답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일본인 야나기무네 요시는 1922년 장차 잃게 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라는 글을 발표하며 이리고 답은? 답은 근정전입니다. 긍정전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이 건물의 철거를 반대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 자, 민사고 답은? 정답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아닙니다. 자, 이리고 답은? 답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광화문은 1926년에 해체가 시작돼 옮겨졌다가 1968년에 다시 현재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른발을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을 뺨에 댄 미륵보살을 형상화한 불상이다. 자, 민사고 답은? 정답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이사부는 우상국을 점령할 때 나무로 이 동물을 만들어 이리고 답은? 정답은 사자입니다. 사자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벌할 때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배에 싣고 우산국 바닷가에 도달해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해집니다. 법주사의 석등이나 화엄사 3층 석탑을 떠받쳐 들기도 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 사자를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찌 그다지도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하셨습니까? 이번 사행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연경에 들어가 표구를 해서 옛 친구분들께 두루 보이고 글을 청하고자 합니다.
안산 동산고 답은? 정답은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정답입니다! 예. 김정희의 제자 이상적이 스승으로부터 선물 받고 감동해 쓴 글이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 세안도죠. 예. 자, 현재, 역시 이 중에 최다 연승팀이 1위고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120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민족사관고가 110점, 영광해룡고가 100점, 안산동산고가 90점, 대구함지고가 80점입니다. 예. 하지만 1위부터 5위까지 점수 차이가 불과 40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나란히 10점 차이로 있는지. 예. 역시 연승 챔피언들 간의 대결이라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한국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또 좋아하는 유물은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자, 1위고의 황준석 군. 네. 예,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예요? 우당 이행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왜요? 우당 이행 선생님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그 일가를 모두 데리고 그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만주로 망명한 뒤 예. 독립군 양성의 모체인 시민회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분은 1000년 동안 그 가문이 양반 집안이었는데 네. 그런 상류층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다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존경스러우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해군은 좋아하는 유물은 뭡니까? 저는 수원화성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수원항성은 당대 과학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 이유는 그 축성 과정에서 온갖 과학 기술이 총망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중기와 같은 축성 기구는 그 과학 기술이 온갖 과학 기술이 동원되었고요. 네. 재료로 사용된 화강암이나 벽돌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의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견고한 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러한 특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수원화성 제는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해룡고의 세이양 좋아하는 유물은요? 제가 좋아하는 유물은 노상파안입니다. 네. 김홍도의 그림인데 사실 대표작으로 꼽히지도 않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 그 그림을 보고 저희 가족이 나들이 갈 때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받고 그 아이를 감싸는 어머니의 팔에서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도 제가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의 대단함을 느꼈고 네.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는 수천만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물입니다. 좋습니다. 자, 함지고의 이주훈 군. 예,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최무선 장군이십니다. 예, 왜요? 최무선 장군께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화약을 개발하셔서 그 화약으로 외를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직접 화학실에서 화약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정작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면 쉽지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분이 들인 노력과 그 시행착오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창현군은 어떤 유물 좋아합니까? 백제금동대학로를 좋아합니다. 아, 사실은 백제금동대학로를 몰랐는데 네. 국립부회박물관에 갔을 때 그 한 관의 통째로 중간에 여기 백제금동대학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백제인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조화할 수 있구나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자, 안산 동산고의 장예준 군. 예,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해요? 저는 이 도자 이 이름을 쓰시는 네. 자를 쓰시는 세종대왕님 뻔하지만 예. 뻔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 많이 뻔하지만 존경합니다. 뻔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흔히들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도 그냥 그러고 지나쳤지만 예. 언젠가 이제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항상 지배층은 피지배층들의 무지를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예. 어느 역사를 봐더라도. 근데 이분은 그 백성들이 자기보다 흔히 그 시대에는 아래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알기 원하셨고 깨우치기 원하셨고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원하셔서 그렇게 한글을 직접 다 글자를 가리는데 역사를 보면 예. 글자를 못 가리키게 하고 안 가르치는데 직접 쉽게 가르치시고자 글자를 만드신 것이 저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예. 저희 민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한글 창제가 그만큼 위대하다? 네, 그런 군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종에 푹 빠졌어요? 네. 아, 그래요. 박태원 군. 네. 예, 가장 좋아하는 유물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제가
왕조실록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 사관의 객관성 때문이었는데 사관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낮은 계급의 낮은 계층의 그런 관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 가리고 싶은 그런 치부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된 걸 보고 그게 정말 그렇게 사관한테 그런 객관성을 준 실록의 시스템이 군주로 하여금 백성들과 역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민석권. 예.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평가받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네, 왜일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언론인, 독립운동가로서도 많은 활동을 남기신 분이시지만, 당시 일제강점기 아래에 일제의 고통 속에서 민족혼과 자존심을 전부 잃어버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셨는데요. 특히 단재 선생님께서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의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설립하신 민족사관주의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었고, 특히 신채호 선생님의 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즉 역사는 민족과 민족이 아닌 것들의 투쟁으로 모든 역사는 민족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글귀가 참 공감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나온 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다들 확고한데요. 전국의 다른 고등학생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정말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이 한 분쯤 있고 또 좋아하는 역사적 유물도 한 점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한 팀이 돼서 최대 7승 3천만 원의 장학금에 도전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20점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이. 자, 함지고 답은? 간송 전현필입니다. 간송? 전형필입니다. 전형필.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한국 문화재를 수집했다. 이 사람의 호를 따서 간송미술관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일까? 전형필.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선 순조 때 김정후가 제작한 수선전도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배치하는 좌묘 우사의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통 사직은 곡식의 신과 이것 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자, 해령고 답은? 정답은 날씨입니다. 날씨 아닙니다. 자, 함지고 답은? 땅입니다. 땅. 정답입니다. 그렇죠. 땅, 토지죠, 토지.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부인 아령, 그리고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모두 이 동물과 연관돼 있다. 이번엔 1이고 답은? 답은 용입니다. 용. 정답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죽어서 황룡을 타고 승천했고 이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연못에 사는 지룡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아령은 용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건국 신화 가운데 탄생 신화를 갖고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광개토 대왕 내용은 광개토 대왕릉 비에 적혀 있고요. 서동과 아령의 내용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고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순종인데. 자, 안산 동상고 답은? 3초 드립니다. 정답은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아닙니다. 더 들을까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 민사고 답은? 정답은 창왕입니다. 창왕 아닙니다. 자, 1위고 답은? 답은 준왕입니다. 준왕 준왕. 준왕 아닙니다. 자, 민사고 답은? 정답은 우왕입니다. 우왕 아닙니다. 자, 민사고 답은? 우거왕입니다. 우거왕 정답입니다.
야, 결국은 마치네요. 예. 다른 왕조의 마지막 왕과 달리 우거왕은 중국 한나라와 싸우다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신라 출신의 승려로 중국 당나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이리고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의상입니다. 의상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신라 출신의 승려로 해심 밀경소를 지은 원칙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도전한 모든 팀이 아쉽게 문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현장의 제자인 원칙의 사리가 묻힌 탑은 중국 서안 흥교사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사역원은 조선 시기 중국과의 외교와 통상을 위해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외국어 교재로 사용했던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리고 빨랐습니다. 답은? 답은 박통사입니다. 박통사. 정답! 잘 맞췄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정약용의 조카 사위이기도 한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중국, 프랑스 등 자, 함지고 눌렀습니다. 답은? 황사영입니다. 황사영. 정답! 예.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중국, 프랑스 등 외세 군대를 요청하려고 쓴 편지가 발각돼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쓴 편지는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다. 누굴까? 황사영을 잘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려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일반적인 홀수층의 탑이 아닌 짝수층의 민사고 답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닙니다. 또 들을까요? 짝수층의 탑이다. 1900년대 초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돌려받았고 이리고 답은? 답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정답! 네. 자, 지금 이 탑이 어디 있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 세워진 탑인지도 압니까? 기왕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황후와 남편인 원나라 황제 순제를 위해 세워진 탑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44년 이 사람은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해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해방을 민사고 답은? 정답은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운형의 호는? 몽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으며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운동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몽양 여운형이 암살당한 후에 남과 북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선비들 사이에서 그대가 논한 사단 칠정의 설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스스로 전에 한 말이 온당하지 못함을 근심했습니다만 그대의 농박을 듣고 나서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황과 이 사람의 편지글이다. 한산 동상고 답은? 정답은 2입니다. 아닙니다. 해룡고 답은? 이건 기대승입니다. 기대승 정답입니다. 그렇죠. 고봉 기대승. 이황과 기대승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서로 존중하며 학문을 논해서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자, 2라운드를 마친 현재 5승 챔피언 익산 이리고가 150점으로 선두입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 틀리면 10점이 깎이는 문제 5개와 최종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점수가 높은 1위고가 먼저 문제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창의력 문제부터 드립니다. 조선 식종 때 영의정 최석종은 그의 저서 구수략을 통해 마방진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마방진의 규칙을 따를 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자, 함지고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정답은 8입니다. 8. 정답입니다. 왜 8입니까? 일단은 1부터 9까지 합은 45이고 그렇다면 한 줄의 합은 무조건 15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보면은 2, 5니까 당연히 10을 맞춰야 하니까 답은 8입니다. 아, 수학도 잘하는 시인이에요. 예, 그래요. 가중이거든요. 네, 그래요. 마방진의 규칙은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줄을 더해도 모두 15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4 더하기 3 더하기 물음표는 15, 6 더하기 1 더하기 물음표, 2 더하기 5 더하기 물음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숫자는 8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8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함지고가 이리고와 함께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예. 자, 30점짜리 문제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자, 함지고 몇 번으로 갈까요? 저희가 2승했으니까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이번 문제는요, 한국 전통문화고 최세영 양의 판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천홍 그림 명품 앵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이러니 오날 백발 한심구나. 이번 문제는 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판소리 단가 사철가입니다. 조선 순조 때 송만제가 지은 이 책에서는 판소리 단가를 영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책은 판소리 12마당에 관한 문헌으로 판소리를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인데 무엇일까요? 자, 안산 동산고 답은? 정답은 3번 조선창극사입니다. 3번 조선창극사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해룡고 답은? 정답은 4번 관우이입니다. 4번 관우희 정답입니다. 신오위장보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 사설 이론가인 신재효의 노래집이고요. 만화집은 영조 때 유진안이 지은 춘향가 한시 사설 209가 기록된 책입니다. 조선 창극사는 1940년 정노식이 지은 판소리에 관한 책입니다. 자, 해룡고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수호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은 분황사탑이다. 사진에서처럼 이것은 탑이나 사찰의 입구 좌우에 나란히 조각돼 부처님 살이나 부처님의 세계로 이리고 눌렀습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답은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아닙니다. 자, 부처님의 살이나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해룡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금강역사입니다. 금강역사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해룡고 대단합니다. 165 역전선두예요. 야,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금강역사상은 좌우 대칭으로 세워지죠. 예. 자, 해룡고 몇 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실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우리나라 5대 사고 중 하나로 전북 무주에 위치한 덕상산 사고다. 자, 1이고 눌렀습니다. 답은? 3초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를 다 듣기 전에 도전한 1위고 팀. 제한 시간 내에 답을 말하지 못해 감점을 당한다. 잠시 정적이 흐르며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상황. 이때 용감하게 두 팀이 도전하지만 민족사관부와 안동풍산부 역시 아쉽게 오답을 말하며 문제를 놓친다. 선조수정실록입니다. 선조수정실록. 예. 광해군 때 만든 선조실록을 인조 때 다시 수정한 것이 선조수정실록입니다. 이렇게 실록을 고쳤어도 원본을 없애지 않고 둘 다 복원했고 이후에도 수정된 실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남은 30점은 누가 가져갈까요? 마지막 5번 국호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백제는 십제에서 백제로, 신라는 사로에서 신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 고구려의 경우 충주 고구려비와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을 보면 고구려가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 민사고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고려입니다. 고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의 유물인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의 뒷면을 보면 고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최종 문제 남았습니다. 자, 먼저 전봉준의 재판 기록을 듣겠습니다. 내 자신 혼자서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들고 일어섰다면 어찌 사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백성의 원한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왕조 시기의 형사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각 팀 이건 점수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많이 어려웠나요? 0점을 건 팀이 무려 3팀입니다. 그렇다면 5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민사고는 공판. 예. 네. 공판. 요즘에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예. 그 국사책 아래에 그 전봉준 재판 받고 압송될 때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써져 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선도 해룡고 원쇠 뭐예요? 원죄록이에요. 그 사람의 원죄를 기록한 기록이다. 자, 1위고 형장록. 만약에 공판이 맞다면 민사고 30점을 가져가면서 해룡고와 160 공동 선두가 됩니다. 자, 그럼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 동점자 대결로 갑니다. 1위고의 형장록이 맞다면 1위고 50점을 가져가면서 180으로 막판에 극적인 역전 챔피언이 됩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공초입니다. 공초 아무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문제 정답자는 없었지만 오늘 한국사 특집의 챔피언은 160회 영광 해룡고입니다. 축하합니다.
2위팀에게는 태블릿 PC를, 3위팀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를, 4위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 주식회사에서 드립니다.